정부 장관도 내년도 4% 성장보다 더 높이 상향 조정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나왔고요. 그런데 이제 문제는 예를 들면 고용이 아직 풀리지 않는다라든가라는 즉 경제 체질 문제는 아직 근본적으로는 더 좀 해결해야 될 것이 너무 많다 이런 얘기들인데 그렇다면 경제 성장을 따라가지 못하는 삶의 질 이런 것들은 어떻게 왜 이런 그 괴리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이 부분은 경제를 공부하시기도 한 유시민 전 장관께 먼저 드리겠습니다. 말씀하시죠. 이거 갑자기 저를 시키시면. 참 이게 우리 박수석이 말씀하셔야 되는데 이게 참 진짜 어려운 문제거든요. 저희도 국정 운영할 때 5년 내내 이 문제 때문에 정말 하루하루가 가시방석에 앉은 것처럼 그렇게 괴로웠습니다. 아마 지금 그러시죠. 예. 뭘 해야 되는지 목표는 있는데 이제 방법이 참 안 찾아지는 거죠. 예. 그래서 지금 이제 특히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경제 살리기 7% 성장 이걸 공약하고 대통령이 되셨기 때문에 아마 더욱 괴로우실 거예요. 예. 그리고 이제 이게 지금 어려워진 게 단순히 이제 국내 경제 정책의 실패 때문이 아니고 뭐 그런 것도 없다고 할 수 없겠지만 이제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시작된 미국 쪽의 금융위기가 이쪽으로 번져와서 이제 세계 경제 전체가 지난해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도 이제 대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니까 이렇게 됐지요.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대통령을 비판한다고 해서 좋아질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그렇습니다. 그러나 좀 정책 방향만큼은 조금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지금 경기가 살아난다고 그러는데요. 지금 로드샵 같은 게 길거리에 있는 가게나 이런 데 얘기를 들어보면 지난 9월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아주 급속하게 나빠졌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. 지표도 되게 그렇게 나옵니다. 성장률이 올라가는 게 전혀 안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고요. 사업하시는 분들을 만나보면 토목 쪽 계신 분들만 괜찮으세요, 지금. 토목만 괜찮고 나머지는 다 괴롭습니다. 근데 아시다시피 토목 건설 분야의 종사자 수가 평소 취업자의 7% 정도 수준입니다. 거기서 10% 늘려봤자 0.7% 고용이 늘어나는 거거든요. 그리고 투자 대비 이 고용 창출 그 지수도 그쪽이 굉장히 약한 분야입니다.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원래 알고 있던 사람들인데 지금 정부가 보면 실제로 고용 효과가 나지 않는 곳에 돈을 너무 많이 넣고 있고요. 예. 그리고 이제 이것이 단기 부양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말하자면 사업이 타당한지 안 한지 비용 편익 분석조차 없이 원래 14조 7천억짜리던 그 대운하가 지금 22조 플러스 알파짜리 4대강으로 갔는데 비용 편익 계산서 자체가 없습니다, 지금.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장기적으로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되고요. 하나 좀 제안을 드린다면 진보 진영에서 하는 이야기를 좀 들어주시라는 거죠. 저도 장관할 때 진보 진영으로부터 비판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만 그래도 그나마 약간 호응을 받았던 게 사회 서비스 분야에 시장을 만들어내고 국가가 좀 투자를 하고 그렇게 해서 삶의 질을 높이고 일자리를 만드는 이런 쪽을 그 임기 막판 가면서 많이 하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했습니다. 지금 정부가 보면 그걸 없애지는 않는데 예. 별로 느리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. 그래서 좀 성장 전략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그 고용 창출이 바로바로 이루어지는 쪽으로 국가 재정을 좀 넣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드리고요. 예.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마 그 이명박 대통령 퇴임 때까지 취임 때 일자리 숫자만큼도 회복을 못하고 끝날 가능성이 있습니다. 그 점을 좀 유념해 주셨으면 예. 말씀드립니다.